반갑습니다. 정진만입니다. 선거 유세하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 보면서 굉장히 좀 힘이 나지 않아요? 저도 이 동영상 보면서 머리카락을 뽑아야 되나 40년을 더 살려면 안 뽑아도 글리코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성공의 기초 ED 만들기라고 제목을 이제 정해봤는데요. ED는 갈 수 있어요. ED 아직 못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ED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ED 가는 것보다도 기초 체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래 가야 되고요.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양궁 선수도요, 달리기를 시키고, 수영 선수도 달리기로 체력을 이제 보충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운동들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기초 체력이에요. 그래서 저도 ED 그거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E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스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ED를 시작으로 PD 또 PPD 스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정, 그 기초 체력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주 시시한 얘기부터 좀 들어가야 되겠다. 달리기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중요한 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성공했던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나요. 요즘에 옛날에 성공했던 사람들, 뭐 직원이 몇 명이었었고요, 왕년에 무슨 차를 탔고, 옛날에 뭐 어떤 그 직업이었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잘 살다가 힘들어진 사람은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PD가 아닌 PD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계속, 그죠? 넘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밟아도 또 거기서 삐집고 올라오는 잡초처럼, 이런 어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복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지금 바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책 읽기,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안 읽는 책,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책 읽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졸업할 때까지 배운 거 지금 써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읽은 책이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는 책이 또 더 중요하고요. 내일 읽는 책은 내일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읽는 것보다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반복해서, 저는 반복해서 읽어요. 많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한 권 딱 읽고 동기부여를 정말 많이 받았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어떤 때는 10번, 20번 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습관들,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읽는 습관. 그 다음에 오디오 강의 듣기. 요즘에는 차에 가면서 이렇게 오디오 시설이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이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왜 들어야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팅 참석하기가, 이게 저 15년째 지금 미팅을 참석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오면 우리는 건강 관련해 가지고 들어요. 또 경제 관련해 가지고 듣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오늘처럼 강의를 해요.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몇 시간씩 자료를 찾고 확인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느라고 준비를 하거든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몇 배의 공부를 해야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기에 이렇게 자주 서는 사람들은 진짜 이쪽 부분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 또 미팅에 계속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보에 앞서 있고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보니까 2시간 전부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좀 심한 거고요. 적어도 10분 전 정도에는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5분 정도 늦었을 때 제가 있었어요.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거의 늦는 경우는 없지만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30분, 1시간 정도는 오는 게 제가 이 스케줄 잡는 원칙인데 중간에 뭐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가끔 한 5분 정도 늦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1시간 동안 강의가 30%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늦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쳐야 될, 일생의 첫 번째로 고쳐야 될 게 안 늦고 오는 거예요. 10분 전 도착하는 거다. 그리고 앞자리 뭐 휴대폰 와가지고 계속 카톡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초대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카톡만 하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쳐다보고 옆에. 그래서 카톡 똑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듣는 거는 앉아서 자리 1시간 앉아 있으면서 일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이유는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 시간에 생각이 자꾸 분산되고 다른 쪽으로 갔다 왔다 하면 여기에 나오는 정보를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끊어서 듣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지각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휴대폰도 끄고 듣는 것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품 애용하는 거는 내 사업이니까 저도 슈퍼를 해봤는데 슈퍼 하다가 옆집에 가서 샴푸를 사가지고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옆집도 슈퍼인데 앞에도 그 연수원 매점인데요. 거기는 훨씬 싸요, 우리 집보다. 정종이라고 아세요? 정종? 그 정종이 3,850원에 판매를 해요. 우리는 얼마에 파느냐면 5,000원에 팔아요. 우리는 3,850원에 떼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면세라서. 한 번도 제가 그런데 그 연세점에 가가지고 정종을 사본 적이 없어요. 우리 거 갖다 누구한테 줬거든요. 우리 거 갖다 팔고. 왜 그러냐면 내 거니까,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STP.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루에 몇 명한테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승부예요. 거기서 결정이 다 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 그리고 반복해서 전달하는 거. 한 사람한테 딱 전달을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요. 너는 끝이야. 그게 아니라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PPD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요. PPD감은요. 원칙이 있어요. 자기 삶의 기준에 원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이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걸 턴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바쁜 사람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한 방에 이렇게 막 뭘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아주 환상적인 타이밍에 딱 걸리지 않은 난 그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컨택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만나서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예스 할 때까지. 그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전달하자.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죠? 따라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크 유즈라는 사람 제가 따라했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힘이 나기 위해서 제가 계산도 이제 한번 해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2명 만났을 때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10단계까지 가면 1024명. 5명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10단계까지 내려가면 900만,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럼 거의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너무 우리가 우습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제하기 시작하면 복제가 되는 순간 판이 달라져요. 제가 영주에서 진짜 복제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니까 복제가 됐냐면 제가 6개월 동안을 하루에 5명씩 꾸준히 만난다라고 약속을 하고 2달 동안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났어요. 그리고 3개월째 될 때부터 4개월 동안 딱 만났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2달을 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거든요. 1,08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버느냐는 질문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6개월만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7명이 도전을 했어요. 7명이 똑같이 매월 초, 오늘이죠, 오늘 그죠?
12월 첫째 주. 원탁이 앉아가지고 자기 수첩을 꺼내놓고 이달 목표 몇 명, 하루에 5명씩 해가지고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STP를 한 사람은 마지막 날 회식을 할 때 공짜예요. 밥값이. 그리고 제일 꼴찌를 한 사람은 1등 거를 사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 있는 사람들은 더치페이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7명이 평균 120명씩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0명은 못 찍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노는 날 있고 무슨 사정이 있고 어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5명에서 120명 그 사이에 거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영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명이 100명씩 전달을 하면요. 700명이 정보를 들어요. 사업 설명을 하는데 신규 처음 온 사람만 거의 평균 50명 정도가 오거든요. 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5명한테 가가지고 막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붙잡고 앉아서 흔들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거절을 하고 몇 명이 예스를 할까요? 지금 계산이 이미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답은 나와 있어요.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것뿐이에요. 왜 못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자. 못하고 하는 데는 차이가 이유가 있어요. 거절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을 없애면 쉬워져요. 제가 이렇게 하루에 5번씩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절하는 사람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달에 21번, 두 번째 달에 23번을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면 다 거절해가지고 못했어요.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분 말대로 하면 돼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이제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골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잠깐 멈춰서 이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리고 그 듣고 싶은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나와 대화를 시작을 하고 나와 서로 간에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코스로 가야 될 게 예스 기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쪽 방향으로 화제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맨날 골프 얘기만 갈 때마다 하면 언제 사업하겠어요, 그죠? 친해지기는 했는데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냥 계속 돌고 도는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는데 5명을 하고 있는데 글리코는 전혀 거리가 멀은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한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좁혀나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내 입이 아닌 당신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험하는 사람이 보험 한번 들어줘 이 소리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3번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 오면 나 바쁘다고 그러거든요. 어디 가는 중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또 만나면 뭐 3만 원짜리 하나만 들어줘, 싼 거잖아. 그거 뭐 이러면 돈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 3만 원 가지고 째째하게 들어주자니 또 그렇고 그죠? 기분 묘한 거예요. 차라리 100만 원짜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몇만 원짜리 이게 인간관계를 참 돈도 안 되는 게 어설프게 사람을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진짜 도움도 안 되는 어떤 말을 자꾸 해가지고요. 관계심만 점점 악화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이 아이고 멍청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하겠니? 제품 좀 카탈로그 좀 내놔봐.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니 안 팔아줘도 돼. 아이씨 그냥 이거 갖다 줘. 이렇게 만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선수예요. 그죠? 바보 같으면서도 끊을 건 다 끊어. 말을 안 하면서도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큰 2시간 얘기하고 나서 다음에 뵐게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가서 웃고 즐기고 있다가 끊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거 혹시 처음 보는 사람? 그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네. 연수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거 뭐냐면 물 푸는 거예요, 물 푸는 거. 물. 이 속 안에 물이 있어요. 샘이 있단 말이에요, 저 밑에. 근데 여기서 물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삼다수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풀면 이거의 100배, 1000배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살짝 바꿔서 우리가 이걸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끼고 아껴 써도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 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쓸 때가 자꾸 생겨요. 근데 이걸 어디 마중물로 넣어가지고요, 퍼내는 게 사업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푸다 보면 이렇게 막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네. 뭐 끝없이 나오죠. 물줄기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 2019년 굉장히 불황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과와 능력, 열정과 헌신에 따른 차별화가 더욱 커지는 시기다. 불황의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잘하는 사람은 더욱더 잘 나가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나락으로 추락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시기가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미래다. 믿을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국가를 믿고 뭘 믿고 이거요, 큰일 납니다. 어디서 뭐 제도가 바뀌고 이런 일은요, 나한테 혜택도 안 돌아와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얻고 나오면 별것도 아니고 그래요. 자, 옛날에 제가 이소부왕가 거기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세자 간택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왕세자가 누군지 아시죠? 왕의 아들. 예. 왕세자 빈 하면 빈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자의 와이프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왕비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누군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삼아야 되는데 다 이뻐요. 말 시켜보니 말도 너무 잘해.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줬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어려움에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왕비로서.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쌀 한 대를 가지고 살도록 해라. 이 쌀을 한 대를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잘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며느리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저한 감독하에 한 달이 지나서 왔는데 전부 그 이쁘던 얼굴 다 어디 가고요, 삐쩍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다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굶은 기색이 없습니다. 아주 윤기가 반들반들하고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막 건강해 보이고요, 게다가 한술 더 뜨는 게 뭔가 광주리를 하나 이고 왔어요. 그 임금이 너는 굶은 기색이 없구나. 그리고 머리에 이고 있는 거 뭐냐? 네, 저는 가가지고 쌀을 가져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남은 거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다 팔고 그걸 가지고 다시 쌀을 사서 다시 밥을 해 먹고 떡을 해서 팔고 한 달 동안 돌렸더니 실컷 먹고 떡이 한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사업가예요. 사업가는요, 투자한 것에 몇 배를 버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 파트너에 대한 믿음, 이 사람의 잠재력, 그리고 여기다가 어느 정도의 마중물을 부으면 어느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적으로 뽑아내고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 그림을 그려나가야 돼요. 소비자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소비자로 놓으면 비싸요. 자본금으로 놓으면 또 ED 자기 클린하는 게 엄청 싸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업가로 우리가 들어간다면요, 사업가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만나야지. 그리고 사업가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안내와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의사가 의사의 꿈을 끌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뉴욕 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뭐 다 학문적인 것을 거치고 인턴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가? 왜냐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회복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믿을 구석은 뭐냐면 내가 이제 급한 일만 해놓고
면허만 따놓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나는 몸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 우선주의로 살고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뭐 말기암, 밥 먹을 만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박사들을 찾아가죠. 정신과 박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나는 음식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습관이 돌아오면 이것도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병원에 가서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처방을 해주더래요. 무슨 약 먹으면 된다고. 나 그거 안다. 나도 의사인데 내가 공부를 뭐 하루 이틀 한 거냐고. 그래서 우울증에 뭐 먹고 뭐 알러지에 뭐 먹고 이거 다 알고 있다고. 단지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을 고쳐야 내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3명의 가장 유명하다는 정신과 박사를 찾아갔는데 한 명도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단지 어떤 사람이 위로한답시고요. 요새 그런 사람 많아. 그러면서 약 먹으면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경험을 하죠. 친구가 디톡스를 하고 뭔가 영양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몸무게가 7kg나 빠지고 열흘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건강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친구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우울증이 사라지고 알러지가 사라지고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치료제를 먹는 사람은요, 갈수록 몸이 망가지면서 치료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은 갈수록 평생 먹어도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환자들한테 줄 서 있는 환자들한테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상에 대한 치료제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5가지 먹는 사람한테 하나 더 얹어주고 6가지 먹는 사람한테 하나 더 얹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경험한 그 며칠 안 되는 클린 기간 동안 본인은 그동안 먹던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향을 수정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환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약을 잔뜩 한 주먹씩 먹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약을 먹지 않는 새로운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클린이라는 제도예요. 기가 막힌 일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그대로 펼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최고의 의학대 박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정신적인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또 보그 엘르 피플지 같은 잡지에서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할 만한 최상의 대안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게 됐고요. US 위클리가 선정한 10대 건강관리법에 뽑히기도 했고 출간 즉시 이 책이요. 아마존 건강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로 오르는 등 미국 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어요. 한마디로. 이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건강하고자 하고요.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그랬는데 가서 먹어보면 또 이게 점점 그 약 뇌성이 생기고 약 먹다 보니까 위장까지 안 좋아지고 또 그것도 위장약 또 먹다 보니까 또 뭐까지 안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약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뭔가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뀌면서 뭔가 방향이 완전히 건강을 향해서 아주 이 나락으로 빠지다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갈수록 약의 숫자가 늘어나고 갈수록 힘들어하는 그런 삶에서 방향을 틀어주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갈수록 건강해지는 삶으로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시키는 일이에요. 해도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가서 이 길에 가면 끝엔 진짜 황당하다. 떨어지는 낭떠러지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정말 거기는 무덤이다. 거기 가다 보면 정말 상처투성이고 고통뿐이다. 근데 바꿔주면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치료제를 꾸준히 먹었으면 안 되고 왜 영양제를 꾸준히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세포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방향을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클린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적인 부분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으로 진입을 했을 때 저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자본금이 필요하더라고. 사업이니까, 그죠? 사업은 자본금이 필요한 거예요.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대를 투자를 하죠.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은 최 5%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날리고 까먹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그만두거든요. 근데 240만 원, 250만 원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사람으로 회원을 나눠서 이 25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12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걸 가지고 내 임상을 내라. 비포 애프터를 완벽하게 내 몸으로 그리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놓는 게 자본이에요. 자본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아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를 해야 돼요? 나의 몸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일어난,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내가 방향을 바꾸게 된 이런 것들을 전부 마이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왜 먹게 됐는지, 그리고 나의 앞으로 미래는 어떤 설계를 하고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랑 똑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운 좋게도 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은 게 운 좋은 건가? 근데 확 좋아졌어. 그럼 사람들이 뭐 먹고 좋아졌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얘기하기가 참 편한 사람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다가 소개를 하면 돼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먹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일주일, 3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 내 피부 한번 봐봐. 몸 봐봐. 몇 킬로나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고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ED는 90%가 넘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요, 나처럼 클린하는 사람 하나가 더 나오거나 조금 약간의 어떤 매출이 올라가거나, 요 그림이 딱 나오면 환상이죠. 이것을 이제 복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하면 우리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실버 ED까지는 그냥 밀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멘트 하나하나를 어떻게 엮어서 나갈 거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돼요. PD를 그려놓고 PPD를 그려놓고 갈 수도 있지만, ED를 내가 얼만큼 빠르게, 얼만큼 확실하게 잘 가느냐에 따라서 내 밑에 파트너한테 그렇게 나랑 똑같이 복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럼 ED가 됐죠? 그럼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20만 원에 유니레벨 보너스 53만 5천 원에 멘토링 보너스도 10만 원에 해가지고 전부 83만 5천 원이 수입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ED로 놓고요, 이 사람을 고객으로 놓고 설명을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할 때는 당신을 여기다 놓고 설명을 해서 이 그림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돈을 벌어보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만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입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게 된다. 이거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클린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클린을 하게 되면 클린 방, 관리하는 방이 있잖아요. 그죠? 관리인 방을 한 3조 정도로 묶어가지고 스폰서하고 그 위에 스폰서하고 요 분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쁘면 카톡을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쁠 때는 이제 관리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클린하는데 10명이 묶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별로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셀프 리더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혼자 이렇게 그 옥살을 당하면 이 그룹은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분담해서 셀프 리더들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사람을 늘리는 데 있어서 나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부산에 있다고 부산을 가고요, 광주를 가고 막 여수를 가고 이렇게 초창기에 제가 그랬었어요. 충북 영동에서 어디를 갔냐면 속초를 가서, 속초, 우리 처갓집이 속초라. 그리고 인천을 다녔어요. 얼마에 다녔냐면 일주일에 2번 다녔어요. 그러니 1년에 6만 킬로를 이상 차를 탔죠. 인천에 와가지고 미팅을 하고 나면 12시가 좀 넘어요. 집에 가면 빠르면 2시,
휴게소에서 쉬면 2시 반 그 정도 되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고 피로가 가실만 하면 또 와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처음에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사는 동네 위주 그쪽에서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인천에서 제가 간석동에서 살다가 논현동으로 왔는데요. 간석동을 가기가 싫어요. 거기가 멀어서. 30분 걸려요. 논현동에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화가 될 수 있는 관계식으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나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그죠? 그렇게만 된다라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특별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먹고도 그냥 계산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서 꼭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죠? 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가다가 이제 농담도 한마디씩 하고 나중에는 뭐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면 언제 차 한잔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차 한잔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아, 네, 그래요. 그러고 저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었어요. 언제 차 한잔 해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뭐 한번. 근데 차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요. 아,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은 빈말로 했다가 예, 뭐 퇴근하고 괜찮죠. 뭐 아니면 뭐 수요일 날 얼떨결에 나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항상 놓치지 말고 그런 것들도 딱딱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노리고 있으면 기회가 와요.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내가 차를 한잔 하고 싶다. 이건 뭐냐면 대화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정보를 주고 싶은 사람이 눈에 띄면요. 그 사람한테 계속 집요하게 뭔가 방법을 찾아가면서 접근을 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까운 데서 충분히 내 파트너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마이스토리 있잖아요. 내가 클린하면서 겪었던 마이스토리.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처음부터 막 뭐 내 이 사업 얘기를 막 진행을 하게 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미팅 약속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로 시작을 해서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게 하고 그 사람 기분 좋게 만들려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2-3번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데 부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5번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예스 기법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예스 기법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숨도 안 쉬고 예 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예스 기법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유도한 대화의 어떤 주제로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얘기, 건강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 변화에 대한 얘기 들어가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팅이 초대하기도 하고요. STP를 직접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2대1 미팅도 할 수가 없었던 게 스폰서가 없으니 누구 후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영주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하나 아쉬웠던 게 스폰서가 좀 허접하더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프로모션 왕창 해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하고 막 신뢰가 쌓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배우는 선생님이 하나 있다. 그리고 프로모션 잔뜩 해가지고 가면 가서 딱 만나는 순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먹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미팅에 나오라고 막 프로모션을 해놓고 알았다고 가보니까 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러면 그 가게에서 좀 하지 왜 날 여기까지 오라고 그래야지 여기서 하라. 그러니까 프로모션도 내가 해요. 와서 오면 또 내가 설명도 내가 하고 있어요. 또 2대1 미팅도 없으니까 혼자 다 해. 이걸 다 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못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하셔야 돼요. 스폰서 프로모션만 잘 해놓으면요.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STP를 직접 할 때는 제가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요. 옛날에 왜 서부 영화에 보면 탁 총 빼는 거 탁 빼잖아요. 자료 빼는 게 정말 대단했었어요. 제가 가방을 쫙 열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탁 열고 손이 딱 들어가면 그 자료가 딱 잡혀요. 딱 펴서 탁 피면 설명한 게 딱 그 자리에 딱 페이지가 딱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연습을 해가지고요. 손가락 어디다 넣으면 무슨 얘기, 어디다 넣으면 무슨 얘기 다 나와 있어요. 다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저거를 이제 그쪽에서 못 보게 이렇게 나벨을 붙여놨거든요. 여기서 딱 봐가지고 세 번째 거 딱 누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게 딱딱 넘어가서 거기서 플립 차트가 넘어가게 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제일 못하는 사람은 제가 뭐 자료 좀 보여드릴까요? 그럼 됐어 그러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어느 새에 나왔는지 모르고 이게 나왔고 이미 펼쳐졌고 그러면 이렇게 엎드려서 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서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딱 나오면 마지막에는 손에 들고 갈 자료가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그냥 주질 않아요. 밑줄 딱 쪄가지고 거기에 보면 밑줄 거놓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바쁘신데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밑줄 근대만 좀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최고의 거기에 키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거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딱 제가 아쉽게도 책이 이거 한 권이라 요거 읽어보시고 그거만 읽어보시고 내일 저한테 돌려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그걸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만나는 거는요. 그 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2차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훈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쭉 해와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가서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파트너들 후원을 가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자료 그러면 막 찾아요. 그때서 막 뒤적뒤적 벌써 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 안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초창기에요. 메나텍 시작해가지고 초창기에도 그런 일이 많았었고요. 미팅을 하고 그 자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요. 철석같이 대답을 안 하면 또 집에 가서 또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또 잘할 줄 알죠. 대답만 하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는 게 가다가 그 이튿날 와가지고 이제 있던 가방 그냥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안 들어있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된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그 순간의 차이가요. 진짜 거물급 리더를 놓치고 컨택을 하고 이 차이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린 같은 경우에만 시작을 하면 클로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클린이 2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요. 거기서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자까지 뭐 몸도 건강해진다는데 뭐 달려봐야 건강해지는 거니까 막 해가지고 갔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돈 생각만 나거든요. 다음 달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애 학비도 줘야 되고 뭣도 줘. 그래서 점점 그게 액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요.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기 미안하니까 이제 카톡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남편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아예 클린은 딱 거기서 클로징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러면 많이 바뀌질 않으면요.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그쪽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투자한 거에 몇 배를 벌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쪽 방향으로 힘을 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밀어놓고 오면 중간에 문자 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D는 이제 ED감이 있고요. PD감이 있고 PPD감이 있잖아요. ED는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하고 호흡을 맞춰서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명단도 그런 사람을 구분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는 찾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달을 해보고 우리가 고구마 삶듯이 이렇게 알잖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니까 덜 익었어요. 그럼 젓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럼 어때요? 뚜껑 덮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찔러봐요. 그러고 안 익었으면 또 덮어요. 푹 들어갔다 그러면 익은 거거든요. 저는 컨택하는데 13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13년. 자주 안 찔렀죠.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찔렀어요. 큰 인물이라서 이 사람은. 그랬는데 찔르니까 한 번은 푹 들어가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10분도 안 걸렸어요. 해보자. 그동안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요.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를 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덜 익었다고 생각하고 덮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타이밍이 와요.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딱 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나는 맨날 손가락 빨 수가 없으니까 5명이 필요한 거예요. 5명한테 전달했는데 5명이 다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한다면 순서를 또 번호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먼저 오케이 하는 사람 순서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본인 선택에 의해서 5년 뒤에 하는 사람, 8년 뒤에 하는 사람, 10년 뒤에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후보자 명단은 좀 해놓고 스폰서 프로모션 잘해야 됩니다. 스폰서 프로모션을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객을 잔뜩 프로모션을 하고요. 스폰서는 저한테 이 사업을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그럼 거기 가서 진짜 아주 웃긴 일이 벌어져요. 그분은 턱 아니 무슨 벼슬하는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말해봐. 스폰서는 앉아가지고 겸손하게 아주 얘기하다가 컨택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원리라는 것은 이 스폰서를 크게 키워놓고요. 고객을 가능한 한 작게. 그죠? 그리고 소개를 이렇게 시킨 다음에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컨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모션 하는 거 기술이에요. 미팅 초대하고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이제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올 때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꼭 내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리고 뭘 시키면 불안해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꼭 하나씩 틀렸어요. 주문하는 것도 번호가 하나 틀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되고 등록도 안 된다고 또 해가지고 또 확인해 보니까 뭘 잘못 입력을 하고 막 이런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알아서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놀랍죠, 그죠? 꼭 싸울 일이 생겨요. 감정이 막 왜 그래요? 주관이 뚜렷하고요. 뭔가 자기의 의지 갖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접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기 스타일로 나가거든요. 사업하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일을 못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해요. 근데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리더는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27년을 네트워크를 했어요. 딱 그 두 문제예요. 계속 자기 말을 잘 듣고 다니는 사람은 꼭 10명 안쪽이거든요. 10년이 가도 그래요. 10년 아니라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을지 모르지만 300년을 산다면 300년 가도 그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되는 사람은 다 빼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때문에 쫓아내고 뭐 때문에 쫓아내고 그래서 그룹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스타를 바라본다라면요. 여러분보다 능가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 자기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계십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게 주도적이 되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관리, 상대편하고 어떤 인간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뎁스로 타고 내려가 줘야 돼요. 나한테 절대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후원 요청도 안 해요. 저도 후원 요청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이 안 통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안 와.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봐야 저보다 실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서 뭐 여기 한국 문화를 알겠어, 뭐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그렇지만 이 전 회사에서는 스폰서들이 다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처음에 한 번 해봤는데 가서 싸움만 딘탕하고 고객하고, 내가 둘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본인들은 처음 봤지만. 나는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여기도 친한데 둘이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내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건 후원하러 가서 쌈만 말리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다시는 이게 막 같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게 됐거든요. 자립심이 늘어난 거예요. 스폰서가 그게 고마운 거거든요, 사실은. 다 해줬어 봐요. 마마보이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죠? 근데 위에서 스폰서가 진짜 허접하게 그냥 개판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거기다 맡길 수가 없어서 내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립심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못하는 스폰서가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내 사업이에요, 철저하게. 시작할 때는 스폰서가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PPD 스타를 할 때는요, 그때 스폰서가 어디 있어요?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홀로서기는 PD부터는 딱 올라갈 때는 진짜 아주 엄청나게 거기서 전쟁이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어떤 경험을 쌓지 못하고 간다, 이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 시작하면 PD가 될 것 같은 유능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대1 미팅, 이제 예스 기법으로 갈 때 저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어요. 앞으로 고령 사회로 간다. 그럼 예스 있죠. 아픈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매일 먹는 음식이 문제고 음식으로 생긴 병은 음식으로 고쳐야 하는데 요새는 음식이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많은 면역력들이 떨어지고 있다. 건강식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간 10%씩 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쭉 예예예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오면요, 심각해지고 신중해지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설명 좀 해줘라. 내가 왜 그러냐면 난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 식품 쪽에 공부하고 있고 이쪽 시장이 진짜 커질 것 같고 이쪽은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이 정말 크게 보는 시장이다. 나는 커지는 시장에 승부를 한번 걸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폰서 하려고 그러면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대단. 나 그 사람 만나가지고서 팔자 고치고 있다. 얼마나 식품 분야의 전문인지 모른다. 내가 혹시 만날 의향이 있으면 내가 한번 물어는 보겠다. 바빠가지고 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폰서를 정말 크게, 정말 크게 프로모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딱 예스를 하면 이분 바쁜 분이니까 너 실수하면 절대 안 돼. 나 중간에 입장 진짜 곤란해지나.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놓고 만나게 해주면 성과가 훨씬 더 이제 나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미팅 초대도 마찬가지예요. 올랑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까 말까. 그럴 때 한마디 더 해줄 수 있는 거,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이면 되는데 내가 흔히 쓸 수 있는 시간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컨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라운딩 한번 갔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루잖아, 그죠? 세미나 한번 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면 돼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은 바뀌지 않아.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죠. 그리고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나면 그래요. 동호회 맨날 해봐야 내 삶이 바뀌는 건 없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면 다른 모임도 가봐야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는 그런 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요, 시스템 활용하는 건 이래요. 제가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ED를 했어요. 한 달 만에 갔어요. 그럴 수 있죠. 한 달 만에 실버 ED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근관 사장님 안 오셨죠? 네. 직장 다니신 분인데 11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실버 ED를 가셨어요. 또 본인이 뭐 사직에서 간 것도 아니에요. 파트너가 두 분이 같이 MET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왔다. 본인 클린하고 시스템. 그리고 밑에 파트너 클린 들어가고 시스템. 같이 들어와서. 왜 필요하냐면 시스템이요, 여러분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와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한 사람이 이 시스템에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 안내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ED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쉬워요. ED만 둘 만들면 실버 ED. 그 다음에 ED를 또 둘 만들면 골드 ED. ED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ED에다 포커스를 다 맞추면 된다. 골드 ED부터는 이제 100점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드 ED를 6번 하면 내년에 부부 동반 GIP 여행을 가요. 가족 여행을 갑니다. 내년에는 마카오로 가요. 매년 마카오 가는 게 아니에요. 내년만 가요. 그래서 GED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기회가 다음 달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속 6번을 할 경우 가는데 맘먹으면 이거 못 가겠어요? 진짜 여기다 목숨 걸었다 그러면 GED 가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서 딱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마카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가려고 해도 PD는 가 있을걸요? 안 가려고 해도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PD가 마지막이냐? 아니에요. 밑에서도 여행 가려고 막 도전하는데요. 그러면 브론즈 실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 성장하는 데는 계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늘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관계 중요하다. 아마 뭐 100번을 얘기를 하든 1000번을 얘기를 하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일 거예요. 그것도 에로스 간의 관계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관계예요. 마치 부부관계처럼 싸울 일도 많이 생기고 안 맞는 것도 많이 생기고 계속 문제점도 많이 보이고 보일 거거든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지 쉬울 것 같으면 누가 여기서 강의 시간에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죠? 제가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맘먹고 덤비니까요 충분히 또 이거 커버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부부관계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살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하는데 어디까지? PD 이상까지만 가면요 큰 문제 그렇게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관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의 성공을 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로 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찾아온다. 동영상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파트너 일을 대신해 주는 거는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뒤에서 원발치해서 이 남편처럼, 그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 부인이 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그거 얼마나 많이 힘들게 다녔겠어요. 근데 그 뒤에 다니면서 그것을 정말 간섭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이 도와주지 못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폰서도 역시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파트너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뒤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잘할 수 있도록, 또 일어설 수 있도록, 그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잡아주는, 그리고 함께 해주는 스폰서.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내 파트너들이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하다 보면, 드라이빙 뎁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빙 뎁스는 무슨 얘기냐면, 4-7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4명의 파트너를 만들고요, 7대까지를 지원하라. 그러면 거기서 진짜 큰 리더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7대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뭐 누가 있고 소비자 있고 또 없어지고 또 이름만 걸쳐놓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사업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진짜 큰 리더가 나오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스폰서가요, 여기 있는 파트너를 후원하고 있어요. 이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점점 능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있으나마나한 스폰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외줄타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 가다 보면 영향력이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간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요 분이 후원을 요청할 때는 요 분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이 2대1 미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 요렇게 해줘야 되고요. 위에서 저 밑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그룹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진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왜 안 좋으냐면요, 이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한 번이라도 더 해야, 기회가 더 이제 많아야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설명을 하나 여기서 설명을 하나 내가 프로모션 하기에 달려있지, 잘하는 분은 내가 볼 때 잘하는 거죠. 초보자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위에 있는 요 영향력 있는 스폰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을 통해 가지고 뭉치고, 또 요 위에 또 뭉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리더들이 중간중간에 다 빼곡히 붙어 있어야 이 그룹이 건강한 그룹이고, 한번 폭발을 했다라면 그냥 2배, 3배 쫙 늘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레이닝도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시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 두 번째 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LOS를 통해 가지고 한 번쯤 미팅에 나왔을 때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한 요 정도에서 끝나고요. 여기까지 오는 일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냥 건드려 놓기만 하지 팔로우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맨하테크에서 성공이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된, 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죠? 불안하지 않고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의 성공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좀 우리가 컨택을 해서 가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이제 큰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대부터 17년간 종이컵 장사를 했어요. 돈 되겠어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싸고 무거운 거 취급하면 안 돼요.
병만 얻고요. 돈도 안 되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싸고 가벼운 거라도 싼 건 돈이 안 돼요. 이분도 돈이 안 됐을 거예요. 37에 쉐이크 기계 장사를 했어요. 조금 나았겠죠, 그죠? 쉐이크 판매를 했다고요. 쉐이크 만드는 기계. 그러다가 보통 한 대씩 팔고요. 좀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쉐이크를 2대 사요. 근데 한 집에서 쉐이크를 8대를 산 거예요. 쉐이크 만드는 기계를요. 이분이 깜짝 놀랐죠. 51살에 동부에서 살고 있는데 서부에서 어느 맥도날드 그 햄버거 집에서요. 8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구 팔 거냐? 아니다. 우리가 다 쓸 거다. 8개가 필요하냐? 그렇다.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거기를 비용을 들여서 갔잖아요. 가서 봤더니 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한적한 곳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 아치, 더블 아치 있잖아요. 맥도날드에, 그죠? 그거에 탁 간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정말 주변이 깨끗했고요. 아주 하얀 가운을 딱 입은 깨끗하게 차려입은 종업원들이 굉장히 뭔가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음식을 만들고 있고요. 한쪽에 햄버거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죠. 근데 손님은 하나도 없어. 중요한 거는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차가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요. 가가지고 햄버거를 전부 갖다가 차에서 먹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먹고 가면서 먹고 이런 광경을 봤잖아요. 이 사람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대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의 프랜차이즈를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형제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맥도날드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자기 생각할 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가리키면서 저게 우리 집이라고. 우리 형제는 일 끝나면 저희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기를 내려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너무 행복한데 왜 머리 아프게 돈 일을 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냐. 필요 없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문이 닫혀가지고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자고 또 왔어요. 또 설명을 합니다. 또 못 알아들어요. 또 설명을 해요.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이 이 햄버거를 만들어서 판매가 이렇게 잘 되지 않냐? 햄버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거랑 똑같은 가게가 동부에 똑같이 있고 그 사람들이 햄버거 하나 만들 때마다 당신한테 얼마씩 돈을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누가 이런 돈을 주겠냐 나한테. 예? 누가 나한테 그런 돈을 주겠느냐고. 내가 주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1호점을 만들어요. 그야말로 뭐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햄버거 그 빵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거 온도 뭐 하다못해 간판까지 그 안에 100% 똑같이 다 한 거예요. 굽는 거 뭐 꽤 몇 개를 뿌리는 것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딱 해가지고 동부에 가서 차렸는데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맛이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감자튀김이 여기서 먹을 때는 파삭파삭하니 맛있었는데 동부에서 튀길 때는 똑같이 튀겼는데 이게 물컹물컹한 거예요. 물고구마예요. 감자가.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똑같이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똑같은데도 그래서 봤더니 이쪽은 서부는 사막이라서 바람이 계속 부는데요. 동부에는 사막이 없고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그만한 강도의 바람을 선풍기를 풀어가지고 감자에다가 뭐 붙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맛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오죽하면 햄버거 대학이 있어요. 대학을 나와야 햄버거 가게를 차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야 그죠? 이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떼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안 믿네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했잖아요. 그죠? 자, 61년 맥도날드 형제는 모든 권한을 레이 크록에게 270만 불에 넘기기로 이제 됐는데 언제 시작됐냐면 1955년도에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1000여 개의 체인점을 늘렸어요. 이게 늘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 수많은 거절과 비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비결은 뭐냐면 이 사람의 비결은 여기 있었어요. 본인이 기획하고 준비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단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었다. 무조건 성공하는데 설명을 해서 거절을 하면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아니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일로 가면 무조건 건강해지고 일로 가면 무조건 PPT 가고 일로 가면 무조건 이게 팔자가 피는데 왜 안 하지? 거절을 시큰 당하면서 또라이 아니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했어 도대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KFC도 마찬가지예요. 1000번의 거절을 당하면서 60세에 넘어가지고 하시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메나텍도 마찬가지예요. 메나텍도 내가 확인을 하고 나면 이게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치료제를 계속 먹다 보면 치료제 숫자가 늘어나고 점점 몸은 악화되고 점점 아픈 데는 많아지고 결국은 뻔하다 길이. 근데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이제 영양제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나중에 영양 숫자도 줄고 내가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면역력이 높아진 사람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고, 이러면서도 내가 돈이 되는 거라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마이스토리를 바꿔서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비자로 놓고 설명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오래 쓰고 더 아껴 쓸까 이거거든요. 사업자는 뭐예요? 이 돈을 투자해서 몇 배를 벌을까? 몇 배로 늘릴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사업자로 봐야지. 사업자로 키우려면, 그죠? 시작부터 사업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네가 사업에서 어느 정도 벌을 때까지는 내가 안내도 해주고 지원도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거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 너는 주변에 10명만 나한테 소개를 해라. 소개를 하면 내가 설명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그림 나올 때까지 딱 계획을 2달로 할 거냐 1달로 할 거냐. 야, 10명 소개하는데 2달 걸려? 1달 걸려요? 한 달 만에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이득 가는 거고, 2달 걸리면 2달에 가는 거고, 1년 걸리면 1년에 가는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딜을 하나 만들어내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 파트너한테 또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보세요. 반복할수록 내려갈수록 자신감이 더 생길걸요. 그래서 6개월 PD가 나오고 뭐 1년에 막 벼락같이, 그죠? 저도 6개월 만에 PD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천천히 간다고 쉽냐? 더 어려워요. 천천히 가면 진짜 어려워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천천히 가보셨어요? 더 잘 넘어져요. 적당한 속도로는 가야 그래도 안 넘어지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윈이나 마스다 고노스케 같은 경우, 그죠?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지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낙방하고 떨어지고 뭐 여기도 엄청나게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때로 많이 겪었죠. 그런데도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헤쳐냈다. 남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대로 살지 말고,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애인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꿈 이야기를 쭉 하고 하는데 갑자기 곰이 덤빈 거예요. 곰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저쪽에 있고 어미가 이쪽에 있는데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어미가 덮쳤거든요. 근데 자기 애인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콤이 키도 160 몇 밖에 안 되는데요. 곰하고 막 덤벼가지고 애인은 살렸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곰이 완전히 막 밟아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그 발톱으로 확 몇 번 핥혀가지고요. 얼굴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죠. 15번의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을 했다가 이걸 탁 푸는 날 이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예상했던 대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 얼굴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아버지도 그걸 염려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디서 쳐다보고 있다가 뒤에는 따라 올라갔죠.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산단다. 단지 너는 밖에서 보이는 상처고 다른 사람들은 안에 갖추고 있는 마음의 상처란다. 보이는 거 가지고 장점으로 활용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애절하게 청을 했죠. 진짜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것이 마음으로 느꼈는지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세일즈맨이 됐어요. 그 얼굴에. 계속 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딱 가가지고요. 저는 보기에는 이래도요. 마음은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웃는데 웃음 소리는 괜찮은데 이게 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처음엔 섬찟했다가 100% 물어보는 게 얼굴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기 마이스토리가 나가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다가 여차해서 고매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죽으려고 옥상에 갔다가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새롭게 이 얼굴로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갖고 와 사인. 갖고 와 그냥 사인. 또 없어? 사인.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곰한테 한번 긁히고 나서 보험을 하면 도전하기 전까지는 깜깜했었어요. 이 사람. 뭔가 도전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뒤집으니까 그게 걸림돌이요. 디딤돌처럼 엄청나게 자기를 들어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삶이 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강사가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나를 정말 낮게 생각을 했고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거, 이거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빨리 뒤집어야 돼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마음의 힘이라는 거 있잖아요.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마음의 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논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요, 프랑스에 있는 어느 의사들이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큰 상자를 갖다 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자가 있는데요. 이 상자 가운데다가 움직이는 로봇을 뒀습니다. 이 로봇은 정말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마치 그 청소 로봇 아시죠? 가운데다 두면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상자 가운데다 두고서 위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로봇의 동선을 찍은 거죠. 처음 그림처럼 이렇게 찍고 나니까 이 로봇이 이렇게 동선이 무작위로 이 상자 안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좀 바꿨는데요. 로봇을 가운데다 놓고서 실험을 했더니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로봇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한쪽 구석으로만 동선이 모아졌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상자 이 구석 바깥에다가 바로 병아리 한 마리를 두었습니다. 병아리. 그런데 이 병아리는요, 그냥 병아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 조류, 병아리 같은 이런 조류들은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움직이는 걸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면 그것을 자기의 어미로 인식하는 그러한 생물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각인된다고 얘기하죠. 임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성격을 이용해서 이 실험자들이 이 알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순간에 로봇을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줬던 거죠. 그래서 이 병아리는요, 이 로봇이 자신의 어미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켜놓고서 이 상자 바깥에서 병아리를 두고 이 로봇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병아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로봇을 불렀겠죠. 어미인 줄 알고. 그랬더니만 실험 결과가 이렇게 로봇이 전체를 움직이지 않고 병아리 쪽으로 쏠려왔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과연 이게 믿겨지십니까? 네, 아무리 병아리한테 마음의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로봇은 뭐죠?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까지 전달이 됐을까요? 자, 이 실험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 실험을 10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과학적으로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됐고요. 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병아리를 수십 마리를 가지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각인시키지 않는 일반 병아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한 그룹은 이렇게 뇌 속에다가 어미로 각인을 시켰습니다. 로봇을. 그래서 그룹을 나눠서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각인시키지 않은 일반 병아리로 했을 때는 이렇게 로봇이 끌려오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0%였죠, 0%. 그런데 각인시킨 병아리로 하니까 자그마치 71%에서 이쪽으로 끌려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의사 그룹은 이 이야기를 결국은 2003년도 초심리학 학술 잡지에 게재하게 됩니다.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과연 무생물인 저기까지 마음의 힘이 전달될 수 있느냐.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해답을 내주었습니다. 이 양자의 세계, 양자라는 것은 우리 전 지구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이루고 있는 양자들이 있죠.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이 없고 여기서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접목해 보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길러나갈수록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로봇도 움직이는데, 그죠? 병아리가. 여러분, 파트너가 PD를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의 힘을 쓰면 이 사람이 PD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거꾸로, 야, 그래가지고 PD 가겠냐? 그럼 못 가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요, 간다라고 생각하고 몇 사람이 집중을 해가지고 힘을 모으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이 팀 있잖아요. 우리 B&B, 그죠? 글로벌 B&B의 위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하나하나의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에요. 그것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고요. 몇 사람이 되겠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뒤로 이렇게 그거 안 돼 그러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우리 선택이고요. 되는 것도 우리 선택이에요. 되는 길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전체가 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세상, 지식사회는 상상력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급격한 지식 창출로 이제는 지식이 아주 그냥 쓸데없는 지식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요.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직장인들이 나와야 되고 평생 자기 개발을 즐겨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늘 공부하는 사람, 미팅에 참석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데미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닭이 될 것인가 후라이가 될 것인가. 알을 있잖아요. 외부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는 거고요. 지가 깨가지고 나오면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틀을 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틀, 자기 한계선, 이것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는 못해. 이거는 못해. 이런 한계선이 있다. 그걸 스스로 깨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체,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질레트 면도기, 저는 질레트 면도기를 언젠가부터는 이거 외에는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써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한번 썼는데 한 달을 써도 이게 무뎌지지를 않아요. 다른 거는 몇 번 쓰고 나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기도 자기 틀을 자기가 깬 거예요. 보니까 질레트는 트랙2라는 이중 면도날을 달린 면도기를 출시하였다. 트랙2가 최고조의 판매율을 보일 때, 그러니까 최고로 판매율이 높을 때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면도기 헤드가 움직이는 아트라 회전 면도기를 선보였다. 그리고 아트라가 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때 이중 면도날이 딸이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센서라는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제품이 기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 전 세계 시장은 65%를 차지하고 있을 때 질레트는 세 개의 회전 면도날이 달린 마하3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질레트는 세계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경쟁자가 내 안에서, 그죠? 스스로의 어떤 경쟁, 스스로를 깨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 쓰게 만든다. 습관이요, 내 습관이 나를 망치는 거거든요.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좀 먹고 점점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나의 정신세계부터 시작해서 나의 습관 이 자체가 나를 더욱 빛나게, 더욱 멋지게, 멋진 성공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점점 못난 사람,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만든다.
성공 비결은 뭐냐면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빈둥거릴 때 일하며 남들이 놀 때 준비하고 남들이 그저 바라기만 할 때 꿈을 갖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그죠? 미팅 참석이에요. 시스템 활용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점점 건강해져요. 내가 그래야 점점 튼튼해지고 실력이 있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하루에 몇 사람한테 주느냐? 이거죠. 이거 두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파리의 어떤 잡지에서 잡지사에서 재미있는 문제를 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큰 불이 난다면, 그리고 그 박물관에서 딱 하나만 꺼내올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꺼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냈어요. 거기서 누가 1등을 했는데요. 1등의 정답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가 정답이었을까요? 예? 불에 가까운 장소요? 문에서 가장 가까운 꺼내기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 가져 나오게 했어요. 예. 불이 났는데 안에까지 들어가서 뭐 좋은 거 귀한 거를 찾아서 자기도 타주고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목표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목표를 세운다라면 뭘 할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번 달에는 기필코 내가 이 딜을 한번 도전시키고 이 딜을 만들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집중 한번 해보자. 이거 목표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는 신규 하나를 정말 완벽하게 이 딜을 만드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욕심을 한번 내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경험, 노하우를, 그죠? 새로운 사람의 인맥을,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변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MET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MET 들어가면서 ED 만들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계산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150점씩 이렇게 4명씩 내려가면 한 달 수입이 1억 4,100만 원이더라고요. 150점씩 내려갔을 때 156점도 안 돼요. 150점씩 내려갔을 때. 예. 그게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니레벨. 제 수입이에요. 예. 1억 6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예. 이게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성공이 아예 결정이 나 있고 길이 보여요. 돼 있어요. 단지 뭐가 있냐면 내가 글로 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이디 갈 사람들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랜을 한번 보여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한번 80만 원 벌어보자. 건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판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너는 꼭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너를 지원하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번 둘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 밑에서 만들어 가지고 당신 수입을 이렇게 올려보고, 그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한번 1년만 고생을 하면 이 정도 수입은 나오지 않겠냐. 아주 그냥 터놓고, 그죠? 펼쳐놓고 한번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술을 한잔 하시든지 뭐 그렇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한번 1년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집중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한 10명을 선택해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작은 목표 하나 정해서 도전해가지고 하나 이루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할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와 어떤 열정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상은 꿈꾸고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리시고 실천하셔서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